네, 안녕하세요. 조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들리시죠? 예, 새로운 또 한 달이 시작됐고요. 원팀의 수요 미팅 제2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주제가 사업 시작, 요령, 사업 시작과 준비 이런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접하지 않던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이제 이곳에 접속하신 분들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지금 잘 시작했는지 아니면 지금 잘 준비가 된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일반 다른 사업과 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라면 다른 사업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죠. 그 준비 기간이 길고 굉장히 치밀하고 또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시작을 사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해도 성공 확률이 사실 별로 높지도 않고 그게 이제 일반 사업이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사업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준비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배워서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죠. 대개 경우는 좀 어쩌다 보니 주변에서 누가 권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스며들다 뭐 이런 표현 하듯이 나도 모르게 그냥 어느 데 사업하고 있네 뭐 이렇게도 되고요. 아니면 자꾸 하라고 막 이렇게 권하니까 또 마지못해서 어떻게 그냥 나는 굳이 지금 사업에 큰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그냥 사람들이 좋고 강의 듣는 게 좋고 또 뭐 이렇게 모여서 뭔가 요리하고 이러는 게 좋아서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가 사실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거의 시작을 하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아메이 사업을 지금 전업으로 하고 있지만 아메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제가 IT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메이 사업과 IT 사업과 굳이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요. 그 IT 사업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사전 단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하면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이렇게 각오가 다져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것도 그 업종에 따라서는 관련되는 사업자 등록증 말고도 뭐 허가를 받아야 될 거라든가 신고를 받아야 될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사실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사업을 이제 하는구나. 그래서 뭐 각오가 다져지죠. 남의 비즈니스는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줘. 뭐 리더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이제 사업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더 어려움을 겪어요. 이따가도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내가 사업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 실제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될까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일단 생각을 좀 바꿔야 되죠. 사업가 마인드. 그 사업을 하다가 이어서 제가 또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는데도 그 마인드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왜? 아메이 사업은 또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지금 주로 이제 낮 시간이니까 그냥 주부로 있다가 살림하고 있다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생활 하다가 이렇게 연결된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물론 아니죠. 근데 내가 뭘 가져야 되겠다. 이건 방향은 중요한 거니까
내가 그러면 뭘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업가 마인드로 자꾸 이렇게 모든 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뭔가 그냥 뭐 이렇게 감정적인 거 이렇게 연결된다거나 뭐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하다는 거죠. 사업은 어떻게 보면 냉정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뭐 그렇게 냉정한 비즈니스는 아닌데 어쨌든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뭐 취미 활동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직장 생활하고도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업처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사업처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 비즈니스를 좀 마음으로 이렇게 사업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태도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했다. 아메이 사업을 하면 마음을 잘 먹어야죠.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근데 마음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커지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이 커져서 사업가 마인드로 뭔가 변화도 되고 좀 단단해져야 되는데 일단 마음을 잘 안 먹어요. 그냥 그 마음 먹기가 그렇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건지 어쨌든 마음을 안 먹다 보니까 그 마음이 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더디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 사실 뭐 이런 거죠. 그 마음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게 세상에는 참 많은데 특히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게 굉장히 크게 뭔가 영향을 주죠. 좀 변화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난 사업가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메이 사업에 맞게, 사업가에 맞게 사업처럼 하겠다. 이런 변화를 좀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조금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나한테 딱 주어지면 덜컥 뒤로 물러선다거나 아니면 마음을 확 닫아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변화가 좀 더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진심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정말 좀 깊이 있게 좀 알아가고 뭐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 거기에 마음이 담기겠죠. 그냥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 진심이 좀 담겨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가처럼 좀 제대로 하겠다. 그런 마음 정도를 일단 가져보는 게 사업의 시작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먼저 사업의 크기를 좀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정의가 안 되면 계속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업이니까 기대 수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대 수입에 따라서 뭐가 되냐 그러면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가 결정이 되죠. 어, 내가 얼마만큼의 수입을 바라는가? 뭐 나는 그냥 한 30만 원 정도 계속 꾸준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100만 원 정도 나오면 참 좋겠다. 그게 내 기대 수입이에요. 아니면 300만 원 정도가 매달 좀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아니면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면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입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수입 지금 제가 30만 원에서부터 500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30만 원에 맞는 투자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되고요. 500만 원에 맞는 투자 규모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러는 거죠. 자, 내가 기대 수입에 따라서 백화점을 할 것인가, 마트를 할 것인가, 구멍가게를 할 것인가, 노점상을 할 것인가는 달라요. 똑같이 그냥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팔죠. 그렇지만 수입은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백화점에서부터 노점상까지는 수입의 차별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뭔가 이 마음속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뭔가 이제 갈등을 느끼게 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왜 그러지? 저분은 나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아니면 나보다 더 늦게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럼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날까요? 투자 규모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구멍가게 정도의 투자를 해놓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대하는 거는 일단 안 맞는 거잖아요.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기 똑같은 그
아이템을 가지고 똑같은 아메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점상처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처럼 해요. 그건 뭐냐?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백화점은 웬만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저기에는. 그런데 서비스도 좋고 약간 럭셔리한 느낌이 들죠. 마트는 백화점하고 비교하면 수준은 뭐 비슷할 거예요. 물건에 있는 종류야 퀄리티가 뭐 아주 뭐 고급 브랜드라 이런 게 좀 없어서 그렇지 웬만한 건 마트에도 다 있어요. 근데 뭔가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거나 뭔가 약간 뭐 고급지다거나 뭐 이런 매력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좀 덜 하거든요. 구멍가게는 뭐냐 그러면 없는 게 있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백화점처럼 고급지게 모든 아이템을 다 능수능란하게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마트처럼 모든 아이템을 하는데 왠지 그냥 빅비즈니스처럼 안 느껴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멍가게처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아이템은 잘 몰라. 경험도 없고 그거 있는지 물어보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기도 하고요. 구멍가게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고 노점상은 훨씬 그 알고 있는 핸들링하는 제품의 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떤 날은 이제 날씨가 안 좋다, 뭐 춥다, 그러면 노점상 열지도 않고 뭐 이런 날도 있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차이를 나냐면 이제 투자 규모다. 그러면 아메에서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시간을 얼마나 쓸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또 두 가지는 다 능력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뭐 그냥 나는 한 30만 원 정도 벌고 싶어. 그러면 노점상처럼 해도 돼요. 아메 비즈니스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 그러면 구멍가게 정도의 어떤 약간의 구멍가게는 매일매일 문을 열잖아요. 실제로 아무리 뭐 날씨가 안 좋거나 이래도 좀 서비스가 좋거나 제품이 다 있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이런 마음을 먼저 정하셔야 된다. 그런 기준을 딱 마련을 해야죠. 그래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럼 저분은 백화점처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뭐가 보석핀도 되고 빨리 에메랄드가 되고 빨리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런 똑같은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결과가 다른 거는 투자 규모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무조건 100%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정의를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 규모가 정해졌으면 그 규모에 맞게 이제 배워야죠. 아메 비즈니스는 내가 경험이 없던 거니까. 그래서 제대로 배우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배워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뭔가 다른 걸 잘했다고 해도 아메 사업을 잘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가 그래도 IT 사업을 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사업을 하면 조금 괜찮겠지 뭐 이런 약간의 건방진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처음에 비즈니스를 했던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사업이지만 전혀 다른 패턴, 다른 스타일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뭐 야구를 잘하는 이승엽 선수가 야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축구장에 가면 사실 똑같은 운동이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종목이잖아요. 물론 운동신경이 남보다 좀 뛰어나니까 조금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야구만큼 절대 못하죠. 요즘 그 왜 그러니까 오락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는 거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금메달 세계 탑 클래스까지 올라갔던 선수들이 모여서 축구를 해요. 그죠? 근데 엄청 잘 못하죠. 근데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조금 뭔가 제대로만 배우면 수준까지는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아무리 뭐가 잘하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 가끔 뭐 내가 영업 이런 거 굉장히 잘했다는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배우지 않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분들 많죠. 그러다가 오히려 빨리 주저앉죠. 왜? 내가 그래도 다른 데서는 인정받았는데 여기 와갖고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괜히 그냥 내가 아메이해서 내가 다른 곳에서는 충분히 인정받은 사람인데 뭐 그거는 분야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여기 와갖고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이러기도 해요.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면 그런 분들이 훨씬 사실 또 속도도 빠르긴 하죠. 그래도 암에 의해서 성공 레시피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은 요리 비법과 같다. 그러니까 뭐 성별, 인종, 학력은 필요 없는데 분명한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된다는 거죠. 요리 비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요리 뭐 이렇게 재료 있고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하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퀸에서 뭐 요리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도 재료가 들어가는 순서나 뭐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맛이 완전히 좀 달라지잖아요. 요리에 레시피가 있듯이 성공에도 레시피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면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알려준대요. 완전히 아메이죠. 배우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성공 레시피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배우려고 안 하는 이유가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에서 있대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하죠. 더닝 교수와 크루거라는 그 이제 대학원생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한 건데요. 성공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지나친 자신감도 좋지 않고 너무 지나친 신중함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도 괜히 그냥 자신감만 뛰어난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왜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심리학적으로 연구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45명의 대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르게 한 다음에 너 성적이 얼마쯤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다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데요. 성적이 결과적으로 낮게 나오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잘 봤을 거라고 착각을 한대요. 되게. 그래서 점수를 조금 높게 쓰는 경향이 있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기가 시험을 잘 못 봤을 거다라고 성적을 낮게 이렇게 측정하는 그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라면 자신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실제 없는데 과대평가하거나 쓸데없는 자신감 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어 하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세로 측면은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고요. 이렇게 가로로 나가는 거는 그 분야의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전문가로 점점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그 일을 잘 몰랐을 때는 자신감이 엄청 높아진대요. 되게. 그래서 자신감 뿜뿜 되는 거죠. 저기를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제대로 몰랐을 때는 오히려 자신감이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제 메타 인지가 부족한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에 대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태로 있다가 이제 그 일을 조금씩 공부하고 경험이 좀 쌓이면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자신감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아는 게 없고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고 아메 사업에 대입해서 보면요. 맨 처음에 비전을 탁 느끼고 꿈이 터치가 되고 막 그 성공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이러면 와 나도 이걸 통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자신감이 되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공부할 것도 좀 생기고 또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반대나 거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제 여기가 사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절망의 계곡이라고 하죠. 뭘 이제 비전을 받다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태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나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스타트가 아니라 뭔가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약간 겁도 나고 아 이걸 내가 뭐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냥 아웃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아 갑자기 자신감이 확 떨어지면서 절망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아웃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 이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깨달음의 오르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막은 서서히 뭔가 실력이 느는 거죠. 진짜 여기서부터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가 되고 경험도 쌓이면서 이제 조금씩 깨달음을 얻으면서 나중에
지속 가능한 고온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에서부터는 이런 계고 같은 게 없어요. 계속 이제 평탄하게 계속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진짜 사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저도 저 언덕을 올라가는 어디쯤인가 있겠죠. 지금 계속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으면서 지혜가 늘겠죠. 그리고 전문가 쪽으로 점점 이제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그때부터는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많이 알아도 나는 아는 건 많지만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야 라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예요. 과잉 오만과 과잉 불안을 경계해라. 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자신 없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 별거 자기는 능력이 아닌데 그냥 과도한 자신감만 그렇게 뿜뿜 넘쳐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적절한 균형을 잘 찾아야지 된다는 거죠. 아메 비즈니스가 전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자신감이 있거나 완전히 자신감이 없거나 뭐 이렇게 나중에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계속 살짝 두려워요. 또 살짝 긴장도 되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는데 요거는 또 좀 못하겠고 이런 것들이 계속 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려움이나 교만보다는 자신감이나 뭐 겸손이 사실은 훨씬 필요로 하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사업가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교만을 부릴 필요도 없고 그 적당한 선에서 안내를 받으면서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가지 날개가 있어야 돼요. 아메이비즈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뭘 배우고 뭘 경험을 해야 되는가라고 보면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날개도 양쪽 날개가 있어야지 잘 날 수가 있고 바퀴도 한쪽만 바퀴가 있어서는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균형을 맞춰야 되냐면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학습.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이 바탕이 되는 거니까 제품을 내용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추면서 계속 이렇게 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이제 멀리 잘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양쪽 바퀴가 한쪽만 있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일단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서 혼자서 막 책 읽고 독학하고 이러는 것보다 어쨌든 이제 말하자면 스폰서와 연결이 돼서 스폰서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필요로 하고요. 이 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처럼 원팀의 수요 미팅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도 소그룹별로 온라인 미팅도 있고 요즘은 이제 조금 허용이 됐으니까 오프라인 미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스폰서하고 1대1로 만나서 뭔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개인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주 2회에서 3회 정도를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스폰서 소통 상담 많이 하고 빨리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제품을 내용 어쨌든 제품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바로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메 같은 플랜은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웬만하면 흉내낼 수조차 없는 게 아메이 제품이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메이 같은 보너스 플랜을 짜라 이러면 뭐 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 죽었다 깨어나도 아메이 같은 제품은 절대 못 만들죠. 이제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경쟁력이 제품에서 나오는데 이 제품에 대한 그 경험을 못하면 이게 아무리 뭔가 비전 뭐 그런 사업 설명을 잘해도 멀리 못 날아요. 날 수가 없어요. 잘 굴러가지도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대한 빨리 하라. 그리고 공부하면서 제품을 애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더 학습을 해보고 제품을 써보면 야 이거 정말 정말 좋구나. 이거는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지고 그게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포인트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사업가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 완성이 돼야지 내가 사업을
확실하게 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들어야 돼요. 야,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된다. 이러는 거죠.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사업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확신이 없으면, 했다 말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딱 분명히 강해지면 고민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되게 하다가 고민하거나 뭔가 주저하거나 갈등하는 거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분명히 되는 사업이야. 그렇지만 지금 내 의지대로 잘 안 돼. 뭐 스톡데일 패러독스처럼 언젠가는 될 건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이런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자기 확신이 없으면요. 뭔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강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찾아요. 그게 사업가예요. 뭔가 조금만 안 되면 문 닫을 생각을 할까요? 점포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빨리 문 닫아야지,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뭔가 이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방향을 잡겠죠. 빨리 그만둘 생각을 하는 거는 자기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신까지 딱 생겼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사업 준비가 끝난 사업가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빨리 변화를 해야 돼요. 빨리 공부도 하고요. 제품도 빨리 경험을 해서 변화 속도를 땡기는 거죠. 그래서 변화 속도 뭐냐라면 학습을 하는 속도와 제품을 애용해서 제품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속도가 바로 사업 성장 속도예요. 그 내가 왜 성장을 잘 안 하지? 그럼 지금 변화 속도가 안 나니까 변화 속도만큼 사업 속도가 비례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사업이 지금 내 뜻대로 잘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뭘 변해야 될까? 자, 이럴 때 나는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서 그걸 답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스폰서한테 진심으로 마음을 딱 열고 내가 그 스폰서의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조언을 한번 구해보시면요. 사장님 이걸 조금 더 한번 좀 보완해 보세요. 이런 조언을 얻을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학습과 제품 애용을 통해서 자기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폰서와 마음을 열고 하는 상담. 이 두 가지예요. 이것까지 연결이 되면 나는 사업 준비가 다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잘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사업 성장만 남은 거죠. 내가 거기까지 지금 갔냐 안 갔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내가 사업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 학습이 되고 경험이 느냐라면 그래서 우리 정해놨잖아요. 10코어. 사업가들이 해야 되는 10가지. 책을 읽어야 되고 오디오를 들어야 되고 미팅에 참여해야 되고 제품을 애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쇼더 플랜, 쇼더 뭐 피플, 쇼더 프로덕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고 소비자를 뭔가 계속 꾸준하게 좀 늘려가야 되고 제품을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신뢰도 쌓아야 되고 사업가들끼리도 신뢰를 쌓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계속 지속적인 소통, 상담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지금은 뭐 이런 말하자면 디지털을 통한 비즈니스를 모르고서는 또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그런 쪽에서도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고 건강관리 당연히 기본이고요.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걸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면 사업가가 나 사업한다. 그러면 저 중에서 최소한 하루에 5가지 이상은 해야지 사업가예요. 책 정도 읽을 수 있죠. 오디오 당연히 들을 수가 있고요. 제품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게 어쨌든 인간관계 비즈니스니까 사람들하고 뭔가 지속적인 관계를 조금 잘하는 쪽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내가 그냥 우리 뭐 보통 요즘은 단톡방 이런 걸 통해 갖고
소통들을 많이 하니까 단톡방에 내가 들어가서 뭐 새롭게 올라온 정보를 본다던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뭐 그 동기부여를 서로 주고받는다던가 뭐 화이팅도 해주고 아니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뭐 뭔가 디지털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아메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보고 아메이 사이트 들어가면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공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사업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5점 이상. 이건 기본이에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물론 종류는 좀 다른데 오늘 같은 날은 미팅 참여했다 그러면 미팅 횟수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소한 한 7가지 이상 정도를 하는 사람들이 성장을 해요.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 백화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하루에 이 10가지를 다 할걸요. 미팅이 없는 날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미팅 빠지면 거의 최소 8점에서 9점, 10점까지 하죠. 저도 뭐 8점, 9점, 10점은 그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점 이상을 한다. 요걸 가지고 내 비즈니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냥 자가 진단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뭐가 내가 부족한지도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 습관을 만드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갖고 일정하게 계속하는 거죠. 습관은 계속 이거 막 어떤 때는 막 이 템포를 막 8개, 9개, 10개씩 막 일주일 내내 하다가 한 보름 동안 안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고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저거는 좀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특히 책 같은 거 참 정말 안 읽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나하고 좀 안 맞아도 해야 된다는 거. 저 10가지는 코어예요, 코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건 반드시 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출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직장 다니는데 뭐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해서 출근 안 할래. 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출근 안 할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오늘 좀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하고 그냥 책도 읽기 싫고 뭐 오디오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업적인 책임감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약간 루틴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요. 루틴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죠. 막 힘들어. 그렇지만 내가 그걸 아침에 하기로 정했으니까 나가야지. 운동 같은 거. 이런 거는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약간 루틴의 성격이라고 하면 습관은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까지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뭐 오디오를 하고 운동 간단하게 하고 뭐 자기 전에 책을 읽어야지만 뭐 이렇게 좀 잠이 온다던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내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몸을 만들면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이거 하는데 하루에 3시간도 안 걸려요. 저걸 다 한다고 해도. 하루에 3시간도 뭘 안 하고 뭐 취미 하나는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릭에 따라서는 빅 비즈니스를 한다고 딱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하루에 3시간 정도 평균을 못 한다. 이거는 너무 아닌 거죠, 사실.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하면 이게 습관이 돼요. 그렇게 3시간 정도를 한 3개월 정도 계속 꾸준하게 하면 진짜 내게 돼요. 이렇게 딱 되면 그러면 한 3년 정도 할 일이 생긴다 그러고 그 3년 정도 딱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3대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의 큰 성공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좀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기본 공부 1. 뭐냐 그러면 사업 성공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런 걸 통해 갖고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나와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사람들,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 함께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 비즈니스를 잘 설명하는 능력에 통해서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진심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이 비즈니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로 하고요. 경험이 필요로 해요. 5분짜리 사업 설명, 20분짜리 사업 설명, 또 뭔가 제대로 판이 깔리면 1시간 정도 내가 쭉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돼 있어야죠. 이게 사업에, 이게 아닌데 무슨 준비가 돼 있겠어요. 이게 기본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why 아메이, 내가 아메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경험적으로는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를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먼저 이끌어내는 게 가장 사실은 사업 설명을 하는데 효과가 높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이 궁금하지는 않아요. 아메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날 찾아온 게 아닌 이상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메이 사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보통 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저 사람이 왜 아메이 사업을 하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뭘 또 다른 사업을 부업으로 한다고 해? 뭐 이렇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하는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이유라면 뭔가를 해볼 수도 있겠네. 그런데 왜 그 부업인데 왜 아메이야 하필?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메이를 왜 해?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사업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사업을 풀어나갔을 때 훨씬 좋다는 거죠. 저기서 한 토막토막을 끊어갖고 그냥 딱 5분에 끝낼 수도 있어야 되고 20분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업의 원리, 이 사업이 왜 되는지, 그러니까 뭐 유통 구조, 수익 구조 이런 거 하나를 딱 잘라갖고 그것만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경험이 좀 쌓여야 되겠죠. 할 게 많죠. 뭐 위스토리 플랫폼에 대해서 풀어줘도 되고요. 구독 경제, 요즘 뭐 머니러시, 그다음에 그런 거와 전반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을 딱 잘라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반응을 보면서 5분에 딱 끝낼 수도 있고 20분 정도, 보통 2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20분 정도 딱 잘라서 어느 대목을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뭐 스폰서와 같이 트레이닝을 하는 게 꼭 필요로 하죠. 그리고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 많은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하는 그 나름의 노하우도 있어야 돼요. 즉시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뭐 접속을 하면 유튜브에는 뭐라고 키워드를 치면 그 자료가 검색이 되는지, 아메이 사이트에는 어디에 뭔가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원팀의 유튜브 채널에는 어떤 누구의 강의에 그 대목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지 연결이 바로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어디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막 찾고 뭐 나중에 그러면 뭐 꼭 찾아서 보여줄게 이러면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타이밍을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잘 그려져 있어야 되고 노트북 안에도 폴더별로 구분이 다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공부 2개는 그 다음에 이제 리크루팅, 그 다음 리테일이죠. R&R, 제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전 제품을 애용하는 거 너무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맨 처음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제품 위주로 하겠지만 점점점 제품을 늘려나가는 거, 제품 경험도 점점점 쌓이고 제품을 설명할 때 사특일제라든지 식스텝에 의거해서 그렇게 제품을 소개한다든지 이런 것도 데모 같은 거 할 줄 알아야 되죠. 전 제품 데모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즉시 내가 데모가 뭐 필요하면 정말 말 그대로 마우스 스프레이도 꺼내서 손등에다가 볼펜으로 칠하고 뿌릴 정도로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라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뭐 가방에 항상 비타민 태울 수 있는 거는 가지고 다녀요. 바로 태우는 거죠. 그건 뭐 준비도 필요 없고 뭐 뭔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금방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들이죠. 역시 마찬가지 자료 활용 열심히 할 수 있는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뉴트리 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장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기본 공부 3, 여기 세 개까지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메이는 시스템 사업이니까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결과에 90% 이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거 1번, 2번이 잘 됐다가도 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 활용을 잘 못해요. 시스템의 연결을 잘 못 시키고 이러는 것들이죠. 그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미팅의 종류는 뭔지, 시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간표가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팀의 수요 미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첫째 주에는 세미나를 하고, 셋째 주에는 브론즈 미팅을 하고, 넷째 주에는 영리더 미팅을 하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 누군가에게 비즈니스를 팔로우를 할 때 어떤 미팅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요즘은 이제 오프라인 미팅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 오프라인 미팅 같은 것들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밀착이 돼 있어요.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라면 스폰서와 늘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그 다음에 스폰서와 밀착하는 거 이거죠. 마지막 포인트. 요게 이제 그렇게 내가 요 1, 2, 3번이 딱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사업을 내가 좀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속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저는 저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심을 잃지 않는 거.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뭔가 탁 이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순간이 누구에겐가 있을 거예요. 뭐 서서히 스며드는 느낌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정말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를 마음으로 흔들었던 그 설레임의 순간이 있는 거죠. 그 초심, 그러니까 그 나를 흔들게 했던 설레임과의 재회를 할 수 있으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동기부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마음 한켠에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나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사진, 그림인데요. 저게 아마그램 1호였대요. 한국 아메이가 첫 번째 아마그램을 만들면서 썼던 글. 그러니까 91년도 5월에 아메이 사업이 시작하고 7월에 처음으로 아마그램 그 우리들의 우리들만의 잡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썼었다고 얘기하죠. 새 출발. 아시나요? 이 느낌. 설레임에 겨워 당신에게는 감출 수가 없어요. 빛나는 예감으로 첫 발을 딛는 나의 새로운 길, 훗날 나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꿈과 땀을 건 나의 선택은 내 삶에 풍요를 가져왔다고. 저렇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새 출발은 했지만 초심을 잃고 그냥 아웃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지금 한 30년 전쯤에 저 느낌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지금 성공자들이 저 얘기를 하겠죠. 꿈과 땀을 건 나의 선택이 내 삶에 풍요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거죠. 출발의 시점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출발의 느낌은 다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출발의 느낌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의 그 어떤 연결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아까와 같은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짚어봤던 것들을 계속 준비하면서 비즈니스를 키워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 강의 마치고요. 이어서 김영은 사장님이 또 12월 달에도 준비되어 있는 신제품과 요즘 또 이 핫한 제품들 위주로 해서 정보를 드릴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